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시황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미국 증시와 테슬라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의 주가를 보였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원래 오늘 사실 평균적으로 한 4% 정도는 올라줬어야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었죠. 이제 미국 물가지수가 워낙 좋게 나왔어가지고 이런 단기적인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좀 더 요즘에 2차전지의 주가 하락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차 수요 감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OEM들이 뭐 생산량을 줄인다든가 배터리를 줄인다든지 JV 했던 것을 줄인다든지 이런 전환을 속도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시적이다. 금방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짧게 정리를 했고요. 어, 일단은 지금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려면 이 오토금리가 지금 뭐 7, 8%나 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좋기는 힘들어요. 주가도 그렇고 왜냐면 이것들이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회사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빼고는 GM 저희가 주로 이익을 공급을 하고 있는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GM 포드 이런 데에는 특히 전기차는 뭐 팔면 팔 때마다 뭐 1,000만 원 이렇게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UAW 지금 뭐 파업 때문에 임금 협상에서 사실상 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리도 이렇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전을 조금 늘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어느 한 업체가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동차가 안 팔리는 상황에서 근데 이것들이 지금 더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기존 업체들이 분명히 전기차로 전환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빨리 전환을 하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임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얘네들의 다 전략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나 현대차, 테슬라 같은 애들은 이런 확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지는 모르겠죠. 당장 어쨌든 우리의 주 납품처인 GM 포드 이쪽이 조금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테슬라 모델 S하고 모델 X를 끌고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기차를 끌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것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번, 두 번 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승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타온 사람들은 전기차의 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연차로 절대로 갈 수도 없고 전기차로 빨리 바꾸라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좀 더 그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저는 당연히 이 어, 전기차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과 피처폰 이런 비교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물론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이 내연차는 피처폰이고 스마트폰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스마트폰이 더 피처폰보다 압도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침투도 굉장히 빨랐던 것인 거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써놨지만 저기 전기차는
이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에요. 강제하는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이 스마트폰처럼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기차를 선택을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일본 같이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조금 요즘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뭐 트럼프가 또 뭐 IRA 법을 고친다 등 뭐 아니면 내연차로 조금 더 돈을 벌게 해주겠다 등 전기차로의 전환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소비자는 요 침투율과 비교를 나중에 해보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이제 인간사가 사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침투율과 이 뭐랄까요, 전기차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도 저는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1번 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등락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강방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모든 투자는 지갑에서 찾아라. 소비자가 지갑을 어디에다 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 해라. 그런 곳에 돈이 몰릴 것이고 그런 데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동의를 하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국가적으로 막 막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막는 건 아니죠. 도와주는 것들이 좀 약하고 보조금들이 좀 약해져도 소비자들은 결국 빠르게 지금 당연히 왜 이 상황이 이 지금 파이오니어 약간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먼저 다 전기차를 샀고 이제 그 중간급들이 이제 팔로워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대중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허들처럼 겪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선구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이유가 보면은 경쟁력 측면만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주원 부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내연차 대비의 경쟁력 측면을 보자. 왜냐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조금 뭐 늦어져도 그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옆에 다 주변의 추천과 이런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 경쟁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로 자율주행입니다. 장거리는 얼마나 편한지를 실제 느껴보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막 오히려 더 1년에 10,000km 뛰던 사람이 20,000km 뛰기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완전히 뭐 장거리 할 때 자율주행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내연차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내연차에도 자율주행이 있긴 있지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다른 차의 요거 자율주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 부분은 너무나 입 아플 정도로 자율주행이 이미 엄청난 기술의 우위로 실제에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거고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도 당연히 뭐 엔진오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타이어만 갈면 됩니다. 너무나 여성분들한테도 편할 정도로 관리가 편하다. 그리고 또한 전기 비용은 뭐 다들 아시겠죠. 기름 비용하고 거의 한 6, 7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누적으로 봤을 때.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이 뭐 아무리 많이 달려도 거의 뭐 풀 충전해도 뭐 10,000원 이렇게 드니까 또 완속으로 충전하느냐 급속으로 충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완속으로 집밥을 하는 거면은 유지비가 훨씬 더 적게 든다. 그리고 제로백 폭발력 이 차이가 완전히 전기차는 이 기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100까지 탁 올려서 제로부터 100까지 한 번에 팍 올려서 폭발력을 내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훨씬 더 제로백이 빠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이 제로백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즐기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뭐 어느 정도 폭발력을 통해서 이렇게 차도 이렇게 뭐 차선을 이동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성능이 고성능 자동차다라고 할 수 있고요. V2L이라고 하죠. 이동형 컨셉트, 뭐 캠핑 때 에어컨 난방으로 다 쓸 수 있고요. 차박도 할 수 있고 집 한 채의 에너지를 며칠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전기차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회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 OTA 기능이 있어서
내연차는 사실 제가 사고 나면은 또 뭐 몇 년 지나면 막 고물차다 같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동 업데이트로 물론 당연히 새거 당연히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가장 새거 사면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로 최소화 뭐 해서 어, 기능을 업데이트 조금씩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늙어가는 것을 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 업데이트로 이거 해보신 분은 아는겠지만 뭐가 굉장히 뭐 어떤 기능들이 생겨난다든지 어느 것들 뭐 에너지 효율을 더 증가시켜서 뭐 이런 거리수를 늘려준다든지 열 에너지를 더 통제를 해서 뭐 이런 기능들을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로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다. 모빌리티 안에서 차 안에 시간이 증가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퇴근이 늦는 아빠들 다 차에서 퇴근하고 나서 차에서 뭐 쉬었다 간다라고 하죠. 그 안에서 뭐 넷플릭스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뭐 스포츠 모드, 인세인 모드, 막 이런 뭐 드라이브에서도 완전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로만 조정하죠. 서스펜션, 뭐 경적 소리, 뭐 메가폰 모드, 쇼 모드, 진짜 완전 스마트폰 같이 계속 기능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이 다 통합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연차와는 다른 감성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간도 당연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트렁크 내부 이런 기어가 없기 때문에 그 뒷좌석도 훨씬 넓고요.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사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같은 뭐 이런 감성들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봇 같은 감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 딱 앉는 순간부터 이런 로봇을 타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충전의 단점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성격적으로 좀 털털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격의 문제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뭐 테슬라가 Y가 5천만 원까지 내려갔죠. 뭐 중국 배터리지만 지금 배터리 가격이 계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광물 가격들이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보조금만 조금만 지금 보태면 굉장히 내연차와의 경쟁력도 충분히 갖춰지고 있고 이 불 같은 부분도 한 3년 전만 해도 LG 배터리 엔솔이랑 GM이랑 했을 때 문제가 됐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들도 말끔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점들을 불구하고 당연히 내연차 대비 훨씬 더 제 친구들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것들 홍보 대사가 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지갑 인하에서는 당연히 이게 뭔가 누가 뭐 밀어주고를 떠나서 이 소비자의 패턴을 바뀌는 거는 이게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가 아니라 뭔가 그 오르고 내리고 사용을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사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나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가 아니라 당연히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것들이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나 오버페이스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회사들의 전략적으로 이렇게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걔네들이 분명히 이제 전략이 또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다시 자기네들이 사실 테슬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오바해서 확장 계획을 했다가 다시 지금 어려워지니까 좀 주춤한 건데 다시 오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한테 밀리면은 또 이제 얘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또 경쟁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배터리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것들을 더 가속화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리튬 이런 어, 투기 세력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금리나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걸 요약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수요라는 것은 금리나 이런 외부 환경 이런 차량들의 회사들의 OEM 회사들의 전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이미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 누군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좀 더 완전히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뭐 공매도나 뭐 이런 수요의 문제는 수급의 문제는 뭐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문제이긴 하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다시 이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저는 당연히 계속 투자를 제가 뭐 이 2차전지를 투자 안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많은 아무리 내려도 그럼 그 이유의 기반이 이 전기차로 제가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의해서 사실 투자를 어떻게 보면 지갑의 원천적인 투자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의해서 파생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제가 신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제 힘의 원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의 원천, 투자의 원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너무나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요약하면은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투자 여러분들 좀 저도 뭐 요즘에 막 뭐 자본도 많고 이차전지 시장이 되게 투자 시장이 혼탁해져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다시 제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 유튜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제 차별점이 없어졌습니다만 제 진심은 투자의 진심은 저도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니 저랑 같이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권유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